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이번 시간에는 고관배련 구곡진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자는 높을 고자입니다. 이것은 높은 성문을 본뜬 상형문자입니다. 자, 높다. 위에 망골 구멍이 있다. 또 밑으로는 높게 쌓아서 출입문을 달아놓은 그런 모습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관자는 갓관자, 머리에 쓰는 갓을 이야기합니다. 갓관. 그래서 이것이 덮을맥이라고 합니다. 덮을맥.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모습이 바로 요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쓰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모가 되겠죠. 모자모. 이것은 한 겹으로 된 모자, 쓰개. 이것은 두 겹으로 된 쓰개모. 이거는 세 겹으로 된 쓰개모. 그래서 모자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자모에 요것만 해도 모자모가 되는데 모자는 눈 위까지 써야 된다 해서 눈목자를 해놓고 눈 위에까지만 쓰도록 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왈자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모양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떨어뜨려서 좌우로 떨어뜨려서 써야지 모자모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가 헐렁해서 눈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릅쓸모, 무릅쓰다 하는데 무릅쓸모로 써야 뜻이 또 부여되게 됩니다. 모자가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무릅쓴다, 위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무릅쓰고 길을 떠났다. 할 때 무릅쓸모, 모험험자, 모험을 한다. 할 때 이 무릅쓸모로 굳어지는데 이것이 원래 모자모자입니다. 그래서 모자모자는 여기에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자는 천으로 만들었다. 수건건을 왼쪽에 붙여서 모자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자, 명사형 어미, 아들자를 붙여가지고 모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모자는 천으로 만들었다. 눈을 덮는 곳이다. 눈 위에까지 쓰는 것이다. 하는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자는 머리에 쓰는 것인데 으뜸원자가 있어요. 으뜸되는 사람. 이것은 우뚝할 올. 우뚝하게 서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위에 딱 하나 앉아 있는 겁니다. 우뚝한데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뜻이 됩니다. 으뜸원, 으뜸되는 사람이 쓰는 것인데 오른쪽에 마지촌이 있습니다. 마지촌은 바로 손의 뜻입니다. 손으로 관을 항시 바르게 써야 한다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글자가 바로 갓관자가 됩니다. 배자는 모실 배자, 언덕부가 있습니다. 언덕까지 모시고 간다 하는데 이것을 한자에서는 자전에서는 침뱉을 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을 뱉는다. 그런데 이 자체는 옥편에는 침뱉을 부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침뱉을 부. 그래가지고 여기서 벨부자가 됩니다. 부관참시를 한다 할 때 벤다. 그래서 벤다고 할 때는 칼에다가
힘을 뱉어서 준비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인데 다른 글자에서는 별로 의미 연결이 안 되는 한자입니다. 침뱉을 부. 그래서 모실 부자가 되고 이거는 수레련자입니다. 수레련자인데 수레는 어떤 것입니까? 요 수레는 천자가 타는 수레다. 여러 사람이 끌고 가는 수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레거자가 있고 수레를 앞에서 두 명의 인부가 끌고 간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수레련자입니다. 자, 이 수레를 두 사람의 인부가 끌고 가는데 요 인부 부자 두 개가 나란히 갈 반자입니다. 즉 나란하게 그 임금이 타고 있는 수레를 끌고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수레련자입니다. 그 다음에 몰부자, 말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말을 모을 때, 몰아갈 때 구역별로 몰아간다. 구분할 부자. 구역별로 말을 몰아간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자는 통바퀴 곡자라고 하는데 수레바퀴 곡자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레바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것이 원래는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장막 각 또는 장막 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이거는 두 겹으로 된 천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겹으로 된 천막에 무언가 표시를 해놨다. 깃대를 달아놓은 그런 모습인데 장막각에 수레거자를 써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가전 등구를 문 이거는 부수 이름으로는 가전 등구를 문이지만은 몽둥이 수 날 없는 창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전 등구를 문이라고 하는 이 부수 이름도 잘못된 것인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수 이름을 바꿔야 할 글자입니다. 그래서 통바퀴, 바퀴 통곡인데 이것은 수레의 바퀴를 중시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지킨다 하는 뜻이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장막각이 있어가지고 다른 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장막에다가 두 겹으로 된 장막에다가 별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시를 했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몽둥이 수 이것은 몽둥이를 쥐고 곡식을 장막에 들어있는 곡식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곡식곡입니다. 곡식곡. 그래서 벼화가 들어있는 곡식곡도 있고 쌀미가 들어있는 곡식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을거지해서 벼 자체를 장막 안에 보관한 그런 곡식이고 쌀미가 들은 것은 좀 정밀을 해서 보관한 곡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곡식이 들어있는 것을 지킨다. 몽둥이를 쥐고 지킨다라는 그런 뜻으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자는 떨칠 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친다. 손에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거는 별진, 떼신, 떼진, 떼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원래 대합 쪽의 신자입니다. 대합 쪽의 신, 큰 조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개 껍데기 그리고 조개의 살이
안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진자입니다. 원래 대합 쪽의 진자인데 이것이 별진 떼신으로 차용되었고 대합 쪽의 신이라고 할 때는 나중에 벌레 충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합 쪽의 신인데 이 벌레 충이 없어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대합 쪽의 신의 뜻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다른 한자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농사 농자에도 이 대합 쪽의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옛날에 농작물을 갈무리 베어낼 때 베어서 배고할 때 큰 대합 조개의 껍질을 가지고 그것을 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합 조개 신자가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곡자는 이런 겁니다. 이 풍부하다, 풍성하다 할 때, 풍년이다 할 때 이 위에 있는 이거입니다. 예쁜 것을 예쁠봉자 2개, 가장 수확이 잘 된 알찬 것을 큰 통에 담아가지고 제기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풍년일 때 하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년풍자지만은 예도래자의 원래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조상신에게 예를 표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년풍자에 가지고 있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떨칠진자는 손에 조개를 쥐고 있다. 이 조개를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개를 손으로 잡았다, 자랑할 만하다, 떨친다 이렇게 연상이 되고, 요 대합 쪽의 신자는 요것인데 요 글자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요 글자는 갈래파자입니다. 갈래파. 그러니까 삼수변이 붙어 있는 요 글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요는 물에 갈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옆으로 가고 위로 삐치고 또 옆으로 가고 삐쳐지는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물이 부딪혔다가 옆으로 퍼지는 그 갈래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도 갈래파자는 삐침을 먼저 합니다. 대합 쪽의 신자는 옆으로 먼저 합니다. 이런 필순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합 쪽의 신자가 벌레충이 들어가는 것이 원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합 쪽의 신, 이 글자에다가 물고기가 지나다니면서 입을 갖다 대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합 쪽에 촉수가 나오는데 입을 갖다 대니까 놀랄진자가 됩니다. 놀랄진. 이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입술순으로 썼습니다. 정인지 같은 대학자가 이 입술순자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술순자 대신 이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것을 입술순과 같은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놀랄진자로 따로 뜻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놀랄진, 입술순, 그리고 대합 조개가 있는데 이것이 손에 잡혔다. 조개가 손에 잡혔다. 조개를 뭘로 생각하는지 상상력을 펼쳐보시면 조개가 손을 닿았다. 조개의 손이 닿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욕자가 됩니다. 욕을 봤다 하는 것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조개가 있는데 촉수를 내밀고 있는데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또는 다른 어떤 동물이 입을 갖다 대었다 또는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할 때 그 결국 욕받다는 뜻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기억하기 쉽습니다. 기억하기 쉬우면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자는 각근 영자입니다. 가시의 끈이다. 자, 가시의 끈은 실처럼 늘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개 패자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개 패자 2개가 있는 것이 바로 목치장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치장영. 목을 치장한다. 그러니까 몸을 치장하는 그런 폐물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목치장영. 그리고 이 목치장을 하는 여자가 뭐냐? 아이 영자입니다. 어린아이, 계집아이 영자죠. 계집아이가 목치장을 하는 그런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영 이런 뜻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 목치장한 것이 길게 늘어졌다. 그래서 갓근이 길게 늘어졌다라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한자입니다. 자, 고관배련, 구곡진영이라 했습니다. 자, 궁궐 안이나 또는 그 앞을 대부, 제후들 그런 집안은 높은 관을 썼다. 관을 높이 쓴 관리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 관을 높이 쓴 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황제나 임금의 수레를 배에 모셨다는 겁니다. 황제나 수레를 황제의 수레 또는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다녔다. 모셨다. 그렇게 하니까 구곡 통바퀴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수레를 모는데 갓끈이 그 고관들의 갓의 끈이 떨렸다, 흔들렸다라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한자가 문구가 고관배련 구곡진영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겨울철 건강, 특히 환절기가 지나고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더욱 건강에 주의하셔가지고 항시 건강해서 더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